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한 번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하지만 결국은 저는 혼자 살 팔자인가 봅니다. 내년에는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씁쓸합니다. 저는 외국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던 건 아닌데 늘 공부와 일이 먼저다 보니 연애할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관심을 표현하며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제가 너무 늦게 눈치를 챘었지요. 말 그대로 버스가 떠난 다음에서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소위 홍기가 가득 차버렸더라고요. 당시 저는 독서토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직장생활 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회사 야근도 많아서 술자리로 이어지는 외부 활동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고심 끝에 골라서 시작한 게 독서토론이었지요. 학창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 줄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고 계산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동호회 인원은 13명이었는데 출석률로 따진다면 50% 정도 되었습니다.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고 강제성도 없었으니 솔직히 50%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와 남자친구 단 2명만 출석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저와 남자친구가 사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는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도 회사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왔던지라 배가 많이 고팠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둘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인근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았고요. 다음엔 퇴근 후에 커피라도 한잔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만남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특정 제과점에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사들고 갔어요. 제가 나이는 있었어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집은 서울 외곽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겉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잘 알지만 시댁 식구들이 거주하는 곳이 반지하라는 걸 알고는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있기도 했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씀씀이도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신발들과 여기저기 걸쳐진 옷과 수건들을 보고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디 앉아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들고 온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는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소파도 없어서 맨바닥에 앉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치마 말고 바지를 입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고기 사올 줄 알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했는데라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지금이라도 사올 거냐고 물으니까 집 앞에 정육점 가서 사오라고 하셨어요. 안창살 있으면 안창살 사오라고 저희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정육점으로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마음 쓰지 말랍니다. 원래 격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서요. 정육점에 도착해서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안창살을 샀습니다. 계산은 남자친구가 했고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당황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따라 나오다 보니 핸드백을 두고 나왔더라고요. 다시 집에 도착하니 아까 못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6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친하진 않다고 했어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요. 너무 뻔뻔하고 생각이 짧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가 난다나요.
그때만 해도 제가 실제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본 적은 없었던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남자친구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좀처럼 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의 언행과 태도를 지켜보니 남자친구가 그토록 싫어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화장을 고치려고 핸드백을 여는데 누군가 손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핸드백 중간을 잠궈두는데 그게 훤히 열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스스로 예민해서 깜빡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 립스틱이 안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산 명품 브랜드로 새거나 마찬가지였고 좀 전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 차 안에서도 발랐는데 말이에요. 차에서 떨어뜨렸나 싶어서 이따 집에 갈 때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갔던 저는 옷차림에 신경 쓰느라 몇 점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 여동생이 쌈장 찍은 고기를 들고 이리저리 설레발을 치더니 결국 제 옷에 흘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쓴 모양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무안을 주냐면서 성격이 원래 그렇게 예민하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자 그 여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 여자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짜증이 쉽게 난다면서요?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여동생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요.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를 끝내고 언제쯤 집에 가려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많이 상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수박하고 복숭아를 가져오시더니 저더러 좀 잘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님으로서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변명 같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후 처음엔 제가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 해보려고 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는 일들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는 제 인생을 살라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가라 하셨습니다. 주부로서의 삶은 결혼하면 좋든 싫든 하게 될 것이니 미리부터 경험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절대 자랑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이모님이 오시곤 했기 때문에 더욱이 제가 집안일이나 요리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여자가 그 나이 먹도록 칼질도 못하냐면서 이게 다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겠다고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면서 자기가 자른다고 일이 달라고 한마디 나서서 해주긴 했지만 한번 뱉은 말이 주워 담아질 리 없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그 나이 먹도록 왜 결혼을 안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남자친구나 저나 동갑인데 저희 아버지는 남자친구에게 그런 질문 안 하셨거든요. 사람이 사회생활하다 보면 결혼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저도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제 나이는 이토록 문제가 되는 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냥 직장 생활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직장은 계속 다닐 거냐고 물으셨어요. 여자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면서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최대 3년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냐는 질문에 사업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고 계신다 했더니 돈은 많이 버시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하시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지만 저도 마음속에서 어떤 반발심이 생겼던 상태라 많이 버신다 했습니다. 한 달에 1,000은 기본이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대충 찍어서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와 여동생 눈빛이 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양반이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 돈 다 뭐 하시냐 하시길래 그건 저도 모른다. 아버지 재산에는 전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저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잘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 남자친구 여동생이 화장실을 가야겠다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 반짝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자연스레 시선이 그리 향했는데 제 립스틱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이 안 돼서 신우를 올려보는데 신우가 얼른 립스틱을 낚아채더니 이거 방바닥에서 주웠다며 혹시 제 거냐고 물어요. 맞는 것 같다니까 잘 좀 챙기라면서 신경질을 부리며 저한테 던지듯 주고 가더라고요.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맙지도 않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지요. 남자친구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려는 눈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하루 종일 정말 기분 나쁜 일들만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괜찮냐고 묻는데 도저히 괜찮다는 대답이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하루 종일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었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핸드백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쾌했어요. 이틀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연애는 원한다면 계속해도 좋지만 결혼은 안 하고 싶다고요.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 때문이냐며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랍니다. 그리고선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희 결혼 문제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님이 정해주신 장소로 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 여동생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들으셨다면서 일단 당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만 제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되면 모녀 사이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이 너무 쉽게 나간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걸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도 앞으로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다며 언니 하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 밉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단은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님과 여동생의 시커먼 속내 때문이었어요. 결혼에 관한 세부사항도 조율할 겸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셨지만 그래도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는 인물도 좋으시다며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입에 발린 칭찬이긴 해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남자친구 여동생도 계속해서 저에게 언니, 가방은 어디서 산 거냐?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며 애교를 부렸고요.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 어쩔 줄 모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기분 좋은 자리였어요. 서로 껄끄러운 이야기는 조금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우리는 이제 다 한 가족이니까 서로 힘들면 돕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자 하시더군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그때는 그 속뜻을 몰랐기에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신혼살림을 차릴 집을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남자친구 오피스텔 보증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니까 1억이 좀 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좀 더 보태줄 테니까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하셨지만 손은 안 벌리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멀쩡한 집을 납두고 왜 전세를 구하냐며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줄 알았다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저희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살면 남자친구의 오피스텔 보증금은 당장 급한 돈이 아니니 빌려 쓰실 참이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달리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 돈도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랑은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집에서 셋이 사는 쪽으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어머님은 아니면 당신하고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신세 좀 지시겠답니다. 사돈 집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말씀이시냐고 물으니 반지하가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앓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희 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에 어머님이랑 예비 신우가 들어와서 사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고 남자친구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놓으랍니다. 저희만 잘 살면 다냐고 화를 내시면서요. 불쌍한 당신 모녀는 어쩌라는 거냐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 대꾸도 못하고 어머님의 억지를 듣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하시는 소리가 나이도 많은 애가 시집 오면서 맨몸으로 덩그러니 오려고 했냐고 그러시대요. 내가 너한테 집을 사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보증금은 내가 좀 쓸 테니 네 친정 가서 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셨습니다. 자꾸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누가 보면 제가 연하랑 결혼하는 줄 알겠어요. 나이가 많은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버리는 제가 더 좋은데 자꾸 나이로 저를 후려치시니 저도 굉장히 불쾌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외근 중이라서 금방 왔습니다.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보더니 오피스텔 보증금을 주고 저랑 결혼하던지 아니면 사돈한테 말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던지 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두 조건을 주고는 양자택일을 시키니 남자친구도 얼빠진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님도 지지 않고 그럼 너는 내가 반지하 방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따지시더군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잠깐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가자 했습니다. 전 이 상황이 납득도 안 되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 어머니가 원래 저렇게 낯두껍고 염치 없는 소리를 잘한다며 자기도 죽을 맛이랍니다. 자기도 연락 잘 안 하고 살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연락을 한 건데 이 사단이 났다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제가 달리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절 쳐다보더니 그냥 오피스텔 보증금은 어머니하고 여동생한테 줘버리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그래요. 아버지가 50평대 아파트에서 저랑 둘이 사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둘이 들어가서 살아도 부대낄 상황은 아니었고 아버지도 100% 들어와서 살라고 해주실 분이셨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독립적으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그건 절대 안 될 소리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제가 냉정하게 왜 당신 어머니가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거주 문제를 우리 결혼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상견례 자리에서 분명히 앞으로 한 가족이니 힘든 순간에 서로 도우며 살자고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카페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따라 나오셔서는 저더러 그렇게 가족 간에 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정말 너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순간 정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어요. 그런 제 심정도 모르고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니면 저희 아버지더러 집을 파시라고 한 뒤 당신 반지하 보증금, 남자친구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집값에 제 적금 모든 돈을 합쳐서 건물 하나를 사잡니다. 그래서 층별로 따로 살면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나요. 듣다 보니 완전히 저와 저희 아버지를 호구라고 봤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기고 발칙한 어머님의 꿈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정말 좋은 시도셨지만 안 될 것 같다며 급기야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더러 제정신이냐고 어디 시험이 될 사람이 말하는데 그따위로 웃냐면서 화를 내셨지만 도저히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네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도 꿈 깨라고 욕심도 적당히 내라고 배탈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며 결혼할 사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저더러 말 조심하랍니다. 막말로 자기랑 헤어지면 누가 저 쳐다봐주기나 할 것 같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우습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난 돈이라도 있지만 넌 돈도 없는데 누가 정말 쳐다봐주기나 하겠냐고 똑같이 빈정댔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파혼을 결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도 막 나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더러 말 그따위로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머님 존재 자체가 저 사람한테는 이제 짐이라고 나이 많고 돈도 없는데 홀어머니의 시집 안 간 신우까지 어떤 여자가 시집 오려고 하겠냐고 사부쳤습니다. 아들 총각 귀신 만들기 싫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돈 될 집안 재산 욕심내지 마시라고 다다다 싸붙이고 손에 2만 원 쥐어드렸습니다. 카페 커피값 내시라고요. 하원을 하기까지 한 2달 동안 정말 마음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그런지 미련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에게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순간 홧김에 막말을 하게 된 거라고 자기만 잘못한 건 아니랍니다. 그래도 자기가 남자니까 먼저 사과한다고 서로 잘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잡니다. 헛소리엔 매가 약인데 차마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지만요. 무슨 연락이 오건 읽기만 하고 한 달 동안 싹 무시만 했더니 더 연락은 안 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절 놓친 걸 후회하는 것 같긴 합니다. 독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절 수소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동호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그 안에 아직 친한 몇몇의 사람이 남아있었기에 상황을 들을 수 있었네요. 결혼은 어쩌면 제 인생엔 없는 이벤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번 일로 액땜했다 생각하고 좋은 일 기다리면서 살아볼까 봐요.